내 꿈속에선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창가에서 염원을 하면 황금빛으로 물든 금발의 초원에 기선이 도착을 해요. 영화 금발의 초원입니다. 18세 소녀 나리스는 돈을 벌기 위해 노인 도우미 일을 합니다. 성질 괴팍하기로 유명한 80대 할아버지 니포리를 새로 맡게 됩니다. 한편 이 잘생긴 남자는 힙한 음악과 함께 푸른 색감의 화면에서 잠이 깨는데 자신의 몸이 굉장히 무거워졌다고 느낍니다. 뭔가 꿈 같기도 한 이 세계에서 남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 남자, 니포리 집에 나리스가 찾아옵니다. 니포리는 나리스를 보자마자 헉 합니다. 자신이 흠모했던 그녀 마돈나였으니까요. 니포리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리스는 자연스레 심장약을 찾아서 챙기고 집안일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20대로 보이는 이 남자가 사실은 나리스가 챙겨야 할 80세 노인입니다. 영화에서는 자신을 20살로 아는 80세의 치매 노인을 노인의 생각대로 20살의 청년으로만 보여주지요. 니포리는 마돈나인 나리스에게 계속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나리스는 니포리의 데이트 신청을 계속해서 거절하지만 니포리의 구애는 지치지 않습니다. 나리스는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친구는 그런 나리스에게 그 노인과 결혼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라고 장난을 칩니다. 이어서 나리스의 친구는 자신이 나리스의 동생과 사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나리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리스가 이 여자인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이거 약간 퀴어 영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고백도 못한 사랑에 실현을 당하고 우울한 나리스를 위해 니포리는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돌리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끔찍한 악몽이라 생각하는 니포리.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없는 세상은 끔찍 그 자체겠지요. 한편 나리스는 니포리가 쓴 기억 연표를 발견합니다. 니포리가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기록해 놓은 자신의 삶, 심장 멈추지 않음의 연속. 아마 니포리는 심장병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계속 살아왔겠죠? 이에 반해 자신의 가장 행복한 때였던 20대의 어느 날로 살고 있는 지금. 과연 뭐가 더 행복한 삶일까요? 니포리의 전화를 받고 이상함을 느낀 니포리의 오랜 친구가 니포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오는데 그 부인이 사실은 마돈나입니다. 니포리의 오랜 친구는 나리스를 보며 마돈나의 젊은 시절과 참으로 닮았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돌아간 뒤 니포리는 참으로 기묘한 꿈이라며 내일 꿈에서 깨면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하는 니포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 마음이 짠합니다. 니포리 집에 찾아온 나리스의 동생과 동생 여자친구. 그들은 니포리가 그렇게 원했던 바다에 같이 가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니포리는 꿈속에선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창가에서 염원을 하면 황금빛으로 물든 금발의 초원에 기선이 도착한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던 동생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나리스는 속상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밤을 즐깁니다. 여기서 눈치를 챘습니다.
아, 나리스가 좋아한 건 자신의 동생이었구나.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둘은 이복남매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밤에 거리에서 만난 크레페를 만드는 13살 어린아이. 나리스는 그 아이와 니포리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영화에서는 니포리가 20살로 보이고 크레페 아저씨가 13살 소년으로 보이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집니다.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자 판타지스러움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끝까지 늙은 니포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건 영화의 전체적인 결과 어울리는 참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거리에서 만난 남자와 가벼운 만남을 가지다 다음날 니포리와의 약속에 늦은 나리스. 니포리가 집에 없습니다. 나리스는 니포리를 찾아 헤매고 겨우 만난 니포리는 나리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리스는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동생에게 고백도 못한 채 실현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니포리에게 동정을 느껴서인지 자신도 혼란스럽지만 나리스는 니포리의 순수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포인트가 되는 장면. 옆집 꼬마가 집에 놀러 오더니 니포리에게 할아버지 어딨냐고 묻습니다. 니포리의 외모가 영화상 20대로 보여도 당연히 80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봐오던 약속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 역시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걸까? 이를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보여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이 장면을 통해 이 영화는 정말 꿈과 현실, 그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결을 잘 살리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니포리는 자신이 정말로 꿈에 있는 것인지 현실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니포리. 꿈이라면 날 것이고 현실이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하지만 다음 장례식 장면으로 알 수 있는 니포리의 죽음. 니포리가 죽은 후 나리스는 자신이 동생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연인이 되기 위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고백이죠. 이누도 이신 감독의 영화 금발의 초원. 놀라운 건 이 영화가 2000년에 제작되어 20년이 다 되어가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정말 20년 가까이의 세월을 지난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촌스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누도 이신 감독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입니다. 영화 조제에서 열연한 배우 이케와키 치즈루가 나리스 역을 맡았죠. 사실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찍은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리스를 맡은 치즈루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영화가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으로 따뜻합니다. 따뜻하면서 통통 튑니다. 이 영화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치매 걸린 80세의 노인 자신이 생각하는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영화는 제법 독특해집니다. 이 영화를 보며 든 생각은 사람은 정말 기억으로 사는 존재구나. 인간에게 기억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누도 이신 감독은 소외된 인물들의 관계와 사랑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는데 능합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는 장애인을, 메종드 히미코에서는 동성애자를, 금발의 초원에서는 치매에 걸린 80세의 노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장애인, 동성애자, 치매노인. 겉만 대충 봤을 때는 우리와 다른 것 같지만 깊숙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랑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금발의 초원이었습니다.